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전부터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차량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보도는 어제 나왔고. 보도는 어제 나왔고. 근데 좀 황당한 일이죠.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류하고 생수하고 마스크 훔쳐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분이었다. 20대 여성으로 일단 뭐 추정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경찰 무튼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니까요. 일단 신속하게 확인이 되고 나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뭐 이런 일들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품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좀 석연찮은 면들이 많이 있는데 무튼 이게 중요한 시기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이제 절도 사건인데 얼마 전에 보면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들,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에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물건 훔치는 절도를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빨리 용의자가 검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도가 엇갈려서 요거까지 좀 확인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서류를 가져갔는데 뭐 거기에 이제 인터뷰 준비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일부 보도는 대비 서류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문건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 인터뷰 서류라는 건 그때가 이제 휴일이었고 어제 한국일보 그 오세훈 시장에 관한 보도가 있었어요. 인터뷰 쭉. 그러니까 한국일보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가서 이게 좀 황당한 거죠. 대비 자료는 없었습니까? 거기에 안에 있는 뭐 일정 등에 대한 자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딱 찍어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관련된 서울시장이 보고 있었던 자료들을 차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 일부 그리고 음료 등을 가져갔다.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단 좀 잡혀야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잘 이해는 안 되는 사건이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부시장님을 모신 주된 이유는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과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 의혹이 좀 제기가 된 게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반론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차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질문 좀 집중적으로 일단 좀 드릴게요. 뭐 계속 쭉 아마 그 인터뷰는 좀 보셨을 것 같으니까 포괄적으로 법률 대리인들이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사실의 영역과 허위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일단 갈라서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게 허위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건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이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장을 준비했던 후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위치에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실무를 디테일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실무는 오랜 세월 강철원 전 부시장 당시 강철원 실장이 실무를 총괄하니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강철원 실장과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그다음에 만남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송 셰프 중국집 얘기.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남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과 강철원 실장 간의 여론조사 등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만남 과정을 일부 이어갔지만 강철원 실장이 선거를 오랫동안 봐왔던 전문가거든요. 딱 보니까 이거는 여론조사상으로 기법에 맞지도 않고 샘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안 맞다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명태균 씨가 그동안 이 발언들을 쏟아내는 녹취들을 보면 사실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표하거나 호감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깃장을 놓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강철원 실장과 굉장히 크게 다투고 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선거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사안의 핵심은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범죄 혐의가 성립돼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라는 건 이 당시 있는 정치자금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상으로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도움을 줬다는 거고 명태균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도대체 누구한테 줬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뭐 만난 내용, 어디에서 무슨 음식점을 갔다는 등 특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시선을 회피하고 돌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시장님만 말씀했을 때 확인 질문 짧게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첫째 지금 말씀 속에서 나왔는데 송셰프에서 만난 거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1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강철원 그 전 부시장한테 이제 그 넘겼고 맞습니다. 그래서 강철원 부시장이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를 만났는데 여론조사가 영 뭐해가지고 쫓아내다시피 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그러면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가 끊어진 시점은 언제예요? 그게 1월 말 정도에 굉장히 크게 다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그때가 기점이라는 거죠. 네, 1월 말이 기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여전히 계속 주변을 맴도는 상황이 있었고 다시 한번 누군가의 통화를 통해서 감정이 폭발돼서 정말 크게 다퉜던 게 2월 중순으로 들었습니다. 자,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 오세훈 시장이 YTN 라디오 2월 28일자 YTN 라디오를 보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끊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까지 계속 캠프 근처를 맴돌면서 자기 여론조사를 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포기 안 하죠. 그래서 끊어내는 과정은 좀 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라고 발언을 해요. 그러면 강철원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1월 말로 사실은 끝났는데 명태균 씨가 계속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를 해와서 끊어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다. 2월 중순까지 이 말씀이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러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완전히 끊어낼 때까지 명태균 씨는 누구에게 그러면 계속 연락을 취해왔던 겁니까? 강철원 부시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둘 외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철원 부시장이다? 전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강철원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직접 대면해서 대면 만남은 1월 말로 끝났고 그 뒤에도 명태균 씨가 강철원 부시장한테 연락은 해왔는데 대면 만남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대면 만남이 있었죠. 한번 만나서 굉장히 크게 싸웠다라고 하는 게 2월 달에 한번 있었다는 그게 얘기고요. 1월 말이라고 말씀하셨죠. 1월 말에 크게 싸웠고 그리고 나서 관계를 멀어내고자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명태균 씨의 접근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갈등이 폭발하니 너 나와 이른바 뭐 그 젊은 청년들 용어로 현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와갖고 굉장히 크게 전화 통화 이후에 다투면서 옆에 목격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죠. 싸우는 과정에 대한 목격자가 있었다. 누구래요? 그 목격자가? 그거는 뭐 나중에 차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목격자가 있을 수 있나요? 둘이 만나서 싸우는데. 밖에 나갔는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물리적으로 뭐 툭탁거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주먹질이 오간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고성이 오가면서 크게 싸웠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중간 정리라면 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 씨와 최종적으로 그러면 연이 끊어진 건 2월 중순이다. 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대면 만남도 있었을 거고 뭐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 연락도 주고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당시까지는 어떤 연락들이 있었는지는 뭐 차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2021년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이 당시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캠프에 계셨죠. 저는 캠프가 아니라 당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명확하게 몇 날 며칠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죠.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당시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의 만남, 실무적인 강철원 부시장 간의 이야기들 그리고 끊어내는 시점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어간에 있었던 내용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이제 관계는 완전히 정리가 된다. 어제 저희가 그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이 여태영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태영 변호사의 어제 아마 인터뷰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선 룰 특히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강철원 부시장에게 코치를 해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른 무응답이 나오면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계속 재질문을 하라라고 했고 이게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데 상당히 일정은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강철원 부시장은 그걸 가지고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2월 말이더라고요. 2월 25일인가 아마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보도가 나온 게 2월 25일이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 시점부터가 안 맞고. 네. 자 그러면 코치가 맞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코치가 아니라 당시 강철원 비서실장이 코치하고 오더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오더라는 표현도 썼어요. 선거 캠프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강철원 실장한테 오더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뭐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 말고는.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얘기 자체가.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쪽이 그냥 주장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명태균 씨를 겹친 게 좀 많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이준석 당대표 만들었다는 전당대회.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초창기 때 제가 대변인 했잖아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근데 명태균 씨보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 더 많이 만났을 것이고 오세훈 서울 근데 얘기를 보면 모든 걸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세요. 이 당시에 무슨 뭐 재질문 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에 있으면서 저희가 당시 4.7 보궐선거에 완벽한 명운을 겁니다.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근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100% 여론조사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100% 여론조사 룰을 세팅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선이 끝이 아닙니다. 그 한 단계 너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어요. 그럼 밖에 있는 당원이 아닌 다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원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좀 협상이 안 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100% 여론조사를 놓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뽑냐. 그래서 100% 여론조사를 만들고 거기에 재질문 등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수차례 주장하고 그 당시 지도부에서 했던 얘기들이고요. 이 내용들을 저도 호두 황당해서 찾아보니까 당시 2월 26일에 제가 방송 나와서 이 얘기를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아니라 네. 제 질문.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까 여론조사 방법론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 그 얘기를 제가 그 당시 비대위원들 있으면 수차례 얘기를 했다니까요. 네. 명태균 씨는 자기가 뭔가 제갈량이라도 되는 듯이 나만이 알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를 이야기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의 주장이 정말 황당해요. 그럼 잠깐만요.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100% 반영할 거냐 50% 반영할 거냐 여기서 논점이 아니니까 빼고. 그것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법률 대리인이 제기한 건 여론조사 방법이니까. 네. 그러면 자, 모름무응답이 나오면 재질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당시 보도를 저희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경원 후보도 있었고 몇 명 있었잖아요. 네. 캠프 실무자 간에 이제 그러니까 논의가 있었는데 당에 들어가서 같이 여기서 이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니까 혹시 어제 인터뷰 후에 그 강철원 부시장한테 이 사실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명태균 씨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명태균 씨와 그 이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철원 부시장과 통화를 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이런 이 명태균 씨도 아니고 명태균 씨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사실이 아니다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 제가 어저께 가서 이건 아예 확인할 정도의 상황조차 되지 않아서 확인하지 않았고요. 아, 확인을 안 하셨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만약에 이건 물론 검증 대상이에요. 지금 사실이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 변호인이 그러니까 주장한 부분은 그냥 검증 대상으로 저도 놓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그럼 2월 말까지 강철원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유지가 되어 있었고 유지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게 상식이겠죠. 아, 그 무슨 말씀?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자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 변호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는 지금 명태균 씨 쪽에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명태균 씨 변호인이 3자 회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3자 회동이 있었다. 명태균, 김한정, 오세훈 3자 회동이 있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1차적인 추가 반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SH공사 사장 자리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리를 김영선에게 약속했다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왜 사실인지를 입증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잠깐만요. 네. 그건 다른 범죄 얘기로 넘어가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강철원 부시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아직은 안 하신 거고. 그죠? 이런 일이 한 가지씩 나올 때마다 이 날짜에 맞춰서 이게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알겠는데 네. 아무튼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사실 여부를 단정하지는 말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검증 대상으로 놓자. 여기는 동의하시죠?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리다면 제가 강철원 부시장으로부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확인 사항으로 놓고 넘어가는 다른 범죄로 네.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SH공사 사장 이야기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때는 물론 시장 지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걸 그들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거짓말입니다. 근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이미 밝혔으니까 네. 세 사람이 만난 자리가 있었던 건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그 김영선, 명태균. 오세훈, 명태균. 그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김영선 의원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 적은 한 번도 3자가 없습니다. 모인 자리는 있었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되는데 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방증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당시 SH공사 사장 그 이후로 결국 임명됐던 건 김헌동 경신련에 있었던 김헌동 사장이 임명되는데요. 네네네. 처음에 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사람이 기억들 하시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예요. 도시계획 전문가. 그러다가 낙마했죠. 아마. 네, 낙마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당시 시의회가 완벽한 여소야대 100명 넘게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부동산 전문가인 김연아 전 의원마저도 낙마하는데 이 SH공사와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자꾸 오세훈 서울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예. 뭔가 직을 가지고 야 선거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런 자리 줄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막무가내로 던져버리고 예.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공사 사장한테 약속했네 라고 그 얘기를 믿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당하고 새빨간 거짓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들은 거짓 주장을 한 사람들 입증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진짜인지 진실인지 그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규명의 대상으로 놓았는데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게 네. 김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안 들었냐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일방적인 다 지금 범죄 피고인들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야죠. 지금 제가 제일 제일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이지 저 입장에서 불쾌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미 구속돼 있어요. 자신들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범죄 피고인들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뭔가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네. 한 가지 말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네. 녹취 혹은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면 이런 기록들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모를까? 그들의 아무 말 대잔치를 얘기하고 이 상황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과거에 염태영 민주당 의원일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간 통화 10건 카톡도 나왔다. 검찰이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이 방송은 아닙니다만. 저희 방송은 아니죠. 네네. 네, 이 방송은 아닙니다만. 네.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요. 아니, 전화가 10건이 넘게 나왔다는데 도대체 이걸 검찰이 확인했다는데 뭐냐. 네. 그런 사실이 없다. 밝혀라.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떻게 확인했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카카오톡을 쓰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나올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안 하고 막 넘어가서 새로운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대중들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 것 아니야? 김한정 씨 얘기도 마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질문까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정 씨 아마 2월 중순에 만났다라는 게 김한정 씨와 같이 만났다라는 그 만남인 거. 3자 회동을 주장했죠.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3자 회동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예? 네, 그렇게 얘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한정 씨도 아마 3자 회동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차피 이제 그 검찰이 김한정 씨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혹시 김한정 씨가 소환 조사 받았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저는 김한저 씨 소식은 모릅니다. 네, 저도 뭔가 저희는 들은 바가 아직 없어갖고 혹시 들으셨나 해서 이것도 결국은 검찰 수사하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메신저가 되든 전화 통화가 되든 뭔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거기서 이제 좁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나누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고요.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의 황당한 이야기들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나오면 똑같은 분량과 똑같은 비중으로 저희의 반론들이 함께 공평하게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필요해서 이거는 좀 방송 가치가 있다면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때는 저희가 꼭 반론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고 저희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에도. 변호인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법률 대리인 변호인은 이 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본인이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럼 포괄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 조은희 의원 얘기를 하나 해야 돼요. 어저께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은희 전 의원 이게 어제 나와서 또 새롭게 저희가 주장하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내용 또 쏟아냈거든요. 본인이 나중에는 조은희 의원과의 단일화를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단일화를 그 성사시키려고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보면 우리가 명태균한테 시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황당한 얘기인 게 어제 조은희 부시장에 통화를 하고 왔어요. 조은희 의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 여성 부시장으로 발탁해서 시켰던 긴밀한 관계입니다. 명태균 씨 같은 인물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등의 이유도 없거니와 만약에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 인연들이 다 같이 있죠. 그리고 조은희 씨도 이러한 내용들이 조은희 의원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어저께 이 이야기를 확인하고 왔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또 조은희 의원과도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그 명태균 씨의 어떤 역할의 필요성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글쎄요. 그건 명태균 씨 일방적인 주장일 테고요. 그리고 그 정도 이상의 막역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다. 결과적으로 조은희 의원은 끝까지 레이스를 해서 단일화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일화는 상상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포괄 질문으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데 그러면 왜 명태균 씨 지금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물고 들어질까요? 왜라고 보세요? 싫어하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실려서 본인이 정치권에 접근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인연을 맺어가잖아요. 지금 보니까 꽤 인연을 오래 맺어가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인연을 끊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기가 어떻게 서울시장 됐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초창기에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공이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뒤에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처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접근했는데 거기에서 모욕적인 뭔가 감정이 상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로 오 시장을 싫어하고 두 번째로 이 내용은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많은 혐의 중에 명태균 씨를 법적으로 올가매는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어렵게 모셨으니까 요거는 여쭤보고 또 불러주세요. 자주 나올게요. 나오세요. 여쭤봐야 되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 경선 참여하시는 거죠, 오세훈 시장. 그냥 뭐 여기서 이제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알겠는데 만약 판단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따로 뭔가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게 모범답안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선에 참여를 하신다면 시장직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입각한 사실 질문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이나 이제 현재 선거 과정 속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적 시선들이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버리겠다고 얘기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각자 정치인들마다 자기가 처한 입장이 있고 본인들의 주장이 있으니까 홍준표 시장께서는 시종일관 굉장히 확고한 입장들을 해왔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지난날 탄핵 이후로 헌재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추가적인 정치 행보에 대해서 말을 아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